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예정됐던 법정은 결론 대신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판단은 미뤄졌고 책임에 대한 진위는 공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 다루는 사건은 시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기된 법정은 모두가 잊지 못하는 2024년 12월 3일 밤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한민국의 시계는 45년 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 집에서 쉬던 사람들, 일찍 잠든 사람들, 친구들과 저녁을 먹던 사람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대통령 긴급 담화 속보가 뜬 순간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앉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북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시민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먼저 자랑한다. 실제로 과거 1979년과 1980년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계엄에는 미리 짜인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9월에 갑자기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뒤돌아보면 그때부터 계엄 준비가 시작됐던 겁니다. 김용현 장관은 최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으로 불러 비밀 회동을 가렸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8월부터 경고했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멈춰라. 흔한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 시대? 라며 괴담 취급했죠.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고 그날 밤 서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이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국회가 한 일은 예산을 조정하고 탄핵안을 올린 것뿐이었습니다. 이건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반국가 행위라고 부르며 군대를 보낸 겁니다. 특히 그날 밤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 국회 활동 금지,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집회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처단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과거 자료를 보면 언론사마다 검열단이 파견되고 1차 경고, 2차 취재 금지, 3차 처벌이 이뤄집니다. 인터넷과 SNS에 글을 함부로 올렸다가는 즉시 삭제당하고 집회는 모두 불법이 되며 영장 없이도 체포와 수색이 가능해집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엄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밤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11시에 도착하려 했는데 48분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공군 때문이었습니다. 헬기가 서울로 오는 하늘길을 공군이 관리하는데 이걸 열어두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그 48분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군의 이런 실패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지연이었을까요? 경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원래는 서울경찰청장만 통제하면 됐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뒤늦게 개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담을 넘던 의원들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국회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를 막기 시작했고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 하러 들어가려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니 말이 되냐? 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의원은 담을 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인들도 밤늦은 시간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알바하다가 뉴스 보고 바로 왔다는 청년,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였지만 나라가 이러니 나왔다는 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정 무렵 군 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 떴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밤 11시 50분 특수부대를 태운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국회 보좌진들이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 않냐? 온몸을 버텼지만 밀려났고 한 보좌관은 쓰러지면서 안경이 날아가고 핸드폰도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밤 0시 34분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는 책상과 의자 바리케이드를 쌓은 보좌진들이 마지막으로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소화기를 뿌리며 막았었고 물 주세요를 외치며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 본회의장 안에서는 의원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0시 48분 드디어 필요한 숫자만큼 의원들이 모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늦어지면서 초조함만 커졌습니다. 헬기가 착륙했다.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 1분 드디어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투표하겠습니다.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155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통과됐으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가세요. 한참을 더 대치한 끝에야 철수를 시작했고
완전히 나간 건 2시간 반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그날 밤 군인들의 모습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봤는데 군인들 총에 파란색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훈련용 총알 표시로 실전용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장도 못 챙겼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군인들끼리 무전해서 혼란스러워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철수하라. 다른 쪽에서는 아직이야. 계속 막아. 라는 명령이 동시에 들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번 계엄은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다. 헌법에는 전쟁 중이거나 나라가 정말 위험할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한민국은 평화로웠습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올리고 예산을 조정하는 건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일입니다. 이걸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헌법을 어긴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국회를 막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헌법상 국회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국회를 막았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내란죄라고 말합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막으려 한 건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과거 전두환도 비슷한 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을 돌이켜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군의 48분 지연. 둘째, 경찰청장의 결단. 셋째,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의원들이 시간을 벌고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계획대로 11시에 국회를 점령했다면 어땠을까요? 의원들은 국회에 못 들어왔을 것이고 투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계엄은 계속됐을 것이고 다음 날부터 언론 검열이 시작됐을 겁니다. 방송국마다 권열단이 파견되고 SNS에 글을 함부로 못 올리고 집회도 금지되고 영장 없이 사람들을 잡아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인들의 저항, 의원들의 신속한 행동, 그리고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155분 만에 끝난 계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고 동시에 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건 무엇일까요? 첫째,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담을 넘은 의원들, 맨몸으로 군인들을 막은 보좌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둘째, 헌법과 제도가 중요합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없었다면 소용없었을 겁니다. 셋째,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8월부터 계엄 의혹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6시간 만에 끝난 계엄. 이 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동시에 승리의 순간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는 건 결국 우리 시민들입니다. 계엄은 해제됐고 군은 철수했으며 국회는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고 재판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기된 상태로 멈춰 서 있습니다. 윤석열 재판이 어떤 판단에 도달하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날 밤에 선택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재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는 것이니까요.